회사는 아무 소식이 없이 문을 닫았다. 돈 때문이었다. 그 후 저축한 돈 다 쓰고 보험도 해약하고 빚만 들어가고 있다. 중류층에서 빈곤층으로 나의 삶은 그렇게 변해갔다. 10년 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가서 1년에 100만 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하면서 피켓 주는 것보다 이런 문화제를 하고 하면은 시민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노래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많이 하는데요. 촛불 문화제나 유락 문화제와 같은 행사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임재춘 해고자는 자신이 기록한 농성일기를 낭독하기도 했어요. 내가 말재주 없고 하다가 글로 써갖고 해갖고 오마이뉴스에 책으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게 되어갖고 그걸로 이제 전체 묶어갖고 일부는 내 농성살기를 한 거 쓴 거고요. 2부는 콜택의 10년간의 역사라 해서 썼습니다. 임재춘 동지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제가 보고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에 관한 해설을 써서 그 두 가지 글이 한 편에 이제 매회 기사가 돼서 나가는 형태였었어요. 한 시민은 피켓을 읽어보고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어떤 시민은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안 된다고 화내는 사람도 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 오해했다며 미안하다고 커피를 사주고 가는 분도 있다. 시민들이 내가 사실 수습이 많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이거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최 PD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세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게 그 내용 갖고 치매도 말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치매는 한 4번 정도 쓰고 말다툼 안 한다고 하다가 한 해 한 해 연재가 진행될수록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강해지셔가지고 그럴 수 없다. 저도 이렇게는 쓸 수 없다. 그런 실갱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글쓰기를 중단을 하고 항상 되게 긴 대화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한 번은 처음에 욕부터 시작하고 욕으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면은 이 방송에 너무 안 된다고 해갖고 사실 많이 고치고 현 시대에 만족하게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 아무것도 다들 모르잖아요. 사회의 흐름을 대해서. 이 거리는 돈이 많아서 의사가 죽을 병도 살리자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 아빠는 언제부터 돈 벌어올 거야. 삼성 이건희 이야기 때문에 또다시 정리해고의 아픔과 고충을 떠올린다. 우리 딸들도 노동자인데 정리해고 당한 아빠를 잘못 만나 고생하다 보니 돈에도 집착하는 것 같다. 주말에 갔는데 딸내미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딸내미들이 싫어할 때 그런 건 진짜 실감나게 쓴 겁니다. 사실 그때 우리 심정이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실 본의 아니게 친구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쓸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많이 쓸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살아있는 게 너무 초라하고 해갖고 사실 그런 게 대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너무 감정에 복받칠 것 같아갖고 사회에 그때 당시는 내가 해고 당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데 해고 당해서 보니까 와 사회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다시 느끼면서 그 얘기를 참 못 썼습니다. 사실 정말 아쉬운 건 이 싸움을 지켜보고 연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못 다룬 거 다룰 수 없었죠. 애초에 책의 컨셉이 농성일기였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이 뉴스 들어가 불변이 한국이라도 틈쓰고 싶은 게 내 꿈이다. 자작곡을 만들면서 가요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미안할 뿐이다. 문화제를 하면 가요들 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저 듣기만 했다. 그동안 연대해준 가수들의 어려움을 몰랐던 게 너무 창피하다.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다. 전화기도 꺼놓고 누구에게 연락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숲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고 보니 거울을 보니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았다. 죽음이라는 게 하늘의 명인데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후회도 되고 나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다. 지금 3,300일이 1년이 10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3,665일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알아주고요. 그런데 왜 여기 새누리당 당사에 와 있느냐면요. 사실 노동 계약을 하려고 김무성 씨가 강성 노조 때문에 잘 나가는 회사가 홀쭉홀쭉이 문을 닫았다. 그 거짓말을 해갖고 새누리당 당사에 지금 170일째 와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았던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였다. 그러나 요즘 법은 돈과 권력이다. 홀택 박용훈 사장에게는 필요한 법이지만 대전 홀택 노동자들에겐 필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은 대기업이 경영자들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법에는 원칙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렇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재판부가 자기 멋대로 하석하면 그만인데. 농성이라는 게 일자리를 잃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외롭고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고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되고 그래도 누군가는 잠을 자야 하는 거고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재현되는 과정이거든요. 인간이 견뎌내야 할 그 내밀한 공포들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훨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해고가 제공하는 삶의 잔혹함들을 이해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 많이 팔리면은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욕심이 욕심이고요. 진짜 너무 현실감 있게는 썼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사실 지금 서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아프다고 안 하면은 아픈 줄 아무도 몰러 가다니. 방송에도 안 나오고 아프다 얘기 몰러 가다 한 번에 읽어봐갖고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공기, 물, 나라, 달과 태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든 걸 살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돈이 나에게 왕창 생긴다면 몇 달 동안 술 마시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나라를 사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돈을 던지고 싶다. 돈이 왼수다. 개떡같은 법원이다. 개떡같은 법원이다. 개떡